중년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참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요. 이런 때일수록 부부가 서로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해서 슬기로운 중년의 부부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총 4번에 걸쳐 진행될 텐데요. 첫 번째는 내 안에 나와 만나기, 페르조나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내 안의 그림자 보듬어주기, 세 번째는 잘 떠나보내기, 네 번째는 건강한 자존감 갖기. 네, 이 4가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만날 텐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내면이 먼저 건강해야 힘을 줄 수 있는 배우자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내 안에 나와 만나기라는 주제로 페르조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년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계시는데요. 중년기 하면 대략 40에서 65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유엔에서 100세 시대의 새로운 인생 주기, 그래서 중년기를 66세에서 79세까지라고 정의를 했어요. 아무튼 이 중년기는 인생의 계절로 치면 가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서 예비부부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책을 보기도 합니다. 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요. 그러나 중년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중년기는 인생의 단계 중에서 가장 꽃을 피우는 최고의 절정에 오르는 시기이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또 가정에서는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시기죠. 그런가 하면 중년기는 삶을 재평가해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느새 죽음이 생기고 육체는 퇴락해져 가죠. 또 갱년기를 겪으면서 또 심리적으로 어려움도 겪고요. 젊음을 되찾고 싶기도 하고 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급한 생각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또 여성은 남성성이 개발돼서 좀 더 와일드해지기도 하고요. 또 남성들은 또 여성성이 개발돼서 굉장히 또 감성적이 되기도 하죠. 또 장래의 비전과 계획을 세우다가 다시 현실의 벽이 높아서 좌절과 두려움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내가 잘 살아온 것일까? 라는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죠. 그래서 중년기는 내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또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하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년기에 자기의 내면의 욕구와 소리를 들으며 내면의 나를 알아갈수록 진정한 내가 되며 폭이 넓은 관대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며 가장 좋은 조언자, 협력자로 부부가 내 옆에 있어준다면 큰 힘이 되겠죠. 칼 융은 정신의 2가지 측면인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심리학자인데요. 그는 사람들은 드러나는 경험이나 생각, 또 감정, 과거 등을 가지고 그게 자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것은 나의 10%밖에 되지 않고요. 90%는 무의식으로 그것은 나도 모르는 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는 것은 나타난 것일 뿐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융은 나라는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을 3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타고난 기질과 성격, 자라난 환경, 두 번째는 교육, 회사, 군대, 종교,
그런 것들로 배우고 경험한 것들. 세 번째는 집단의식으로 인한 페르소나가 나라는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남들이 요구하는 역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감추고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착하게 굴어야 선생님이 나를 예뻐하실 거야.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너무 솔직하면 싫어할 거야. 이런 집단 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죠. 남자는 이래야 되고 아내는 며느리는 우리 한국 사회는 체면 문화로 이 페르소나가 강해서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페르소나는 옷과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서 갈아입죠. 중년쯤 되면 이 가면을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갈아 쓰는데 너무나 익숙하죠.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들에게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아이들의 선생님을 만날 때는 교양이라는 가면을 쓰죠. 회사에서 상사 앞에서 쓰는 가면, 또 시부모님 앞에서 쓰는 가면, 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쓰는 가면 다 다르죠. 이것을 집단 규범이라고 하는데요. 이 집단 규범을 벗어나면 이기적이다, 못됐다, 사회생활을 못한다, 이렇게 정죄하며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적당한 페르소나는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서 어느덧 페르소나를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그게 진짜 나인 척 말하고 행동을 하면 깊은 무의식에 있는 내가 그거 아니잖아 하고 억울해하죠.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괜찮지도 않은데 괜찮은 척하고 마음은 아픈데 겉으로는 웃고 자기와 맞지 않는 교양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인격자인 척 살아가죠. 이 페르소나가 너무 강하게 되면 페르소나 속에 있는 진정한 내가 때로는 비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지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제일 힘들지요. 또 그렇게 억울하게 억눌린 무의식의 자기는 중요한 때에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나를 당황시키기도 하고 주변 사람은 깜짝 놀라며 어머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하며 비난하기도 하죠. 제가 상담한 어떤 가정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중학생 딸이 갑자기 걷지를 못하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봤지만 원인을 알지 못하다가 심리 상담을 하게 됐죠.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는데요. 모두에게 존경받고 고상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죠. 집에 와서는 아내가 품위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지적하고 또 늘 가르치고 자녀들에게는 완벽하게 대하고 제왕같이 군림을 했죠. 남편에게 인정을 못 받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이 아내는 늘 몸이 안 좋고 아팠어요. 그래서 큰딸에게 의지하고 큰딸이 집안일을 돕고 남동생 셋을 돌보고 엄마를 위로하고 했죠. 이 남편은 사회에서 원하는 대학 교수의 인격이 자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가족들에게 가면을 쓰고 대했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대해주지를 못하고 페르소나를 쓰고 있으면 가족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 문제가 딸에게 나타나서 걷지를 못하게 된 거죠. 나도 사랑받고 싶어. 더 이상 동생들 돌보기 싫어. 그런 무의식이 다리를 못 쓰게 한 거죠. 남편이 사회적인 페르소나를 지나치게 동일시하다 보니까 아내를 마음으로 못 만나고 가정이 병이 들게 됐죠.
이 아버지가 내 안에 그 부분, 내가 지나치게 페르조나를 동일시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니까 변화하게 되고 거짓말같이 딸이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페르조나와 나를 동일시하게 되면 내면의 나는 에너지를 뺏기게 되죠. 진정한 내면의 소리와 욕구를 듣지 못하게 되고 내적인 정신세계가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할 것을 맹세하고 결혼식장을 걸어 나와서 20년, 30년 또 그 이상을 살아보니 어떠셔요? 지나온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때로는 표정이 환해지고 추억들이 떠올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숨이 길게 나오며 불편한 기억들이 떠올라서 후회와 원망이 생기기도 하지요. 중년에 내 삶을 인정할 수 있다면 잘 살아왔어 라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자신이 인정할 수 있다면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아닌 것 같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는 페르조나 속에 갇혀있는 내가 문제를 일으켜 중년의 위기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가족을 위해서 또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 속에 진정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꾹꾹 누르며 가면을 쓰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식들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건만 점점 멀어져 가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공허하기도 하고 그동안 이룬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외롭죠. 무의미하고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질 수 있죠. 요즘 사람들은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요.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살죠. 어쩌면 이런 공허한 내면을 들여다보기가 두려워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내면을 감추고 그날그날 인스턴트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잊어버리려고 이것저것 바쁘게 살며 가면을 쓰고 사람들과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어보지만 혼자 돌아오는 길은 허전하지요. 그러다가 억울한 것이 치밀어 올라서 저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괜히 배우자에게 폭발을 하기도 하죠. 나는 없는 것 같고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과연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면서 혼돈이 오게 되죠. 그러다가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기도 하고 또 신경증을 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노년이 되면 황혼이혼, 조론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죠. 우리는 주변에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이 달라져야 내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달라져야 저 사람이 달라집니다. 실은 내 문제인 거죠. 중년을 잘 보낸 사람은 노년이 되면 통합이 되어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품위 있는 노인이 되죠.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가면을 벗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의 내면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억울해집니다. 그럼 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벌일까요? 축복일까요? 중년에 이런 심적인 고통들이 나타나는 것은 네 마음을 돌아보라는 사인입니다. 가면을 벗고 너의 마음에 신경을 쓰라는 사인이죠. 아파야 나를 돌아보니까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까지 수고하며 헌신한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 헌신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될 수 있었고, 누군가는 여러분으로 인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죠. 다만 나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가면을 쓴 채로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사느라고 지치고 외로웠던 여러분 속의 여러분을 위로하고 보듬어주라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겪었던 시련, 고통, 절망, 상실, 위기 등은 자기 성찰의 귀중한 기회이죠. 그리고 성숙으로 가는 의미 있는 고통이죠. 그 고통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진정한 나와 만나게 하려고 오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향 친구들이나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만나면 참 편하지요. 왜 그렇죠? 그들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의식 속의 나를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지나친 페르소나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되고 내가 편안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가면을 쓰고 오셨나요? 가면을 쓰고 살게 되면 마음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 못하면 고통이 오게 되죠. 가정에서는 그 가면을 벗어버리세요.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더더욱이요. 내가 혼자 가면을 벗기가 어려우시죠? 가면 속에 아픈 내가 더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 두렵고 드러내기가 어렵죠. 당신이 먼저 배우자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 가면을 벗겨줘 보세요. 이제까지 수고했다고 인정해주고, 모난 성격들을 용납해주고,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함을 품어주세요. 주름지고 배도 나오고 또 흰머리도 있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뻐해주고, 당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안아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당신에게도 똑같이 돌아오게 된답니다. 그러는 당신도 어느새 치유가 되어서 서로가 가면을 벗고 깊은 내면의 아름다운 형상이 마음껏 드러나게 될 거예요. 부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관계여야 합니다. 벌거벗었다는 뜻은 옷을 벗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벌거벗었다는 뜻이지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벌거벗으면 수치스러운 부부관계는 행복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을 드러냈는데 상대방이 나를 부끄러워할 때 참 비참해지겠지요. 가면을 벗었는데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비난할 때, 또 비밀이 있을 때 아까 그 아내와 같이 병이 들게 됩니다. 깊은 상처를 받은 마음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아내가 날씨가 며칠 흐린 뒤에 맑아지자 밖으로 휠체어를 끌고 나가 당신도 흐린 뒤에 이런 맑은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자 루즈벨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다리를 못 쓰게 됐는데 당신은 이런 나를 아직도 사랑하오 하고 물었어요. 아내가 무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나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이 말을 들은 루즈벨트가 미국의 대통령에 4번이나 당선되죠. 그때 루즈벨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두려움으로 인한 가면을 벗고 용기를 내서 떨리는 소리로 아내에게 물었을 때 그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부부이죠. 중년에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나?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혼란과 공허함으로 마음이 힘들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 진정한 나를 만나는데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가면을 벗기가 두려워서 머뭇거릴 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가면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정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부부이지요. 이렇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관용. 에릭슨은 중년에 이루어야 할 덕목으로 관대함을 말했어요. 그런 관대함이 중년기에 이루어진다면 부부가 가면을 벗은 배우자를 공감하고 격려하며 힘을 줄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상대방을 관용해 보세요. 그동안 겪었던 어떤 고난도 축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살아온 삶이 자랑스러워지며 앞으로의 삶은 기대가 될 거예요. 페르소나를 벗기만 하고 내면을 채우지 않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벌거벗고도 부끄럽지 않도록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해갈 때 어느덧 중년의 과업인 관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여러분은 가면을 쓰지 않아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 또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마음을 졸이는 날들이지만 관용을 성취한 여러분이 배우자의 속에 있는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게 된다면 먼저 당신이 편안하고 배우자가 자유롭고 자녀들이 행복한 슬기로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그림자를 보듬어주라는 제목인데요. 그림자는 오늘 말씀드린 페르소나의 반대편, 무의식 깊은 곳에 들어있는 내가 감추고 싶은 나입니다. 누구나 그런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자가 없는 척하며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또 아프게 되죠. 중년의 부부가 어떻게 그 그림자를 도와서 슬기롭게 생활할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